우연히 과거의 흔적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졸업 앨범, 서랍을 뒤지다 찾아낸 옛 일기장, 책 한 귀퉁이에 적어둔 메모라든지 방 어딘가에서 튀어나온 옛 연인의 편지 같은, 한때는 현재였던 순간들인데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낼 만큼 희미해진 기억들이 이렇게 난데없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면 너무너무 반갑기도 놀랍기도 또 참을 수 없이 그리워지기도 하죠. 그리고요, 힘든 지금 이 순간도 분명히 언젠간 과거가 될 거라는 생각에 안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겠죠. 굳이 꺼내서 파헤치지 않으면 있었던 일인 줄도 모르게 기억 속에서 사라지겠죠? 오늘도 문서영이 함께합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우리말 꼭꼭 씹기. 나만 홀로 느낀 황홀함일까? 그저 바라보는 시선이 무거워 맴도는 발걸음 여전히 네가 보고 싶어. I need your mind. I remember 차가웠던 그날 자꾸 떨리는 내 가슴이 혼자 울까봐 눈을 뜨면 희미해져버린 꿈처럼 놔줘. 그게 아니면 곁에 있어줘. 무거워진 어깨 내게 보이며 미워하지도 못하게 막아서 너 따갑게 스치는 새벽에 네가 보고 싶어. I need your mind. I remember 차가웠던 그날 자꾸 떨리는 내 가슴이 혼자 울까봐 눈을 뜨면 희미해져버린 꿈처럼 놔줘. 그게 아니면 곁에 있어줘. 울어서 좋을 게 없는데 깊게 새긴 흔적이 서러워. 혹시 몰라 그대가 올까봐. I remember 슬퍼 보였던 날 자꾸 떨리는 내 어깨를 네가 볼까봐 눈을 뜨면 희미해져버린 꿈처럼 놔줘. 그게 아니면 곁에 있어줘. 지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말 꼭꼭 씹기로 인사드립니다. 문서영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어제 노트북에서 찾을 파일이 좀 있어서 원래 잘 이제 클릭해보지 않는 폴더들까지 다 클릭해보면서 좀 파일들을 뒤지다가 글쎄 제가 2019년부터 써갔던 그 글들을 모아놓은 폴더를 발견한 거예요. 와, 그게 진짜 2019년이면 벌써 그게 몇 년 전이죠? 2025년이 지금 다 갔으니까 거의 한 6년 전?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글을 썼어서 사실 뭐 2016년도 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노트북에는 2019년도 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이제 그 있잖아요. 청소하다가 졸업 앨범 발견하면 절대 지나치지 못하고 끝까지 봐야 되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찾으려고 했던 파일이 뭐였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그게 너무 신기해서 2019년도부터의 글을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와,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이 나중에는 흑역사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꽤 많은 글들을 이제 삭제했던 기억도 나요. 어, 실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지만, 뭔가 이건 흑역사가 될 것 같다.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너무 약간 감성에 젖어 있는 글 같기도 하다. 이래서 삭제한 글들이 좀 있는데, 아니, 의외로 그게 엄청 어렸을 때 쓴 글인데도 불구하고 흑역사라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굉장히, 자산인 거예요, 자산.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와, 생각보다 19살짜리가 할 만한 생각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되게 깊은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게 글에 남아있다 보니까 읽으면서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삭제했던 몇 가지 글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아쉬워지기까지 했는데,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삭제한 글들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혀 이제 알 길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그게 옛날에나 이제 어제 무슨 생각했고 그제 무슨 생각했는지가 기억이 나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는 텍스트로 남아있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 글들을 이렇게 남아있는 글들을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알 수 있고 생각보다 내가 매 순간을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그 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저는 글을 쓰고 있지만 그게 지금보다도 사실 몇 년 뒤에 봤을 때 더 가치 있는 글일 거라는 생각을 이번에 옛날 글들을 뒤져보면서 하게 됐거든요. 그때 21살 때 이제 21년도에 썼던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꽤나 이제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한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은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몇 안 되는 밤 중 하루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들뜨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굳이 따지자면 완벽했던 하루였던가? 충분히 취한 휴식으로 상쾌하게 눈뜬 아침. 걱정했던 것보다 빠르고 따뜻하게 끝났던 전과 상담. 나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한 따뜻하고 즐거웠던 2시간. 또 시간을 쪼개 3개의 시리즈를 모두 봐버린 영화.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충분히 완벽했던 오늘 하루처럼 매일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서 온 역설적인 설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걸지도 모른다. 언젠간 또 기분이 다운되어 스스로 부정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나 행복한 하루도 있었다는 것을 남기고 싶어 급하게 마음속의 글자들을 옮겨 적고 있다. 이날의 서영이는 그걸 깨달았나 봐요. 내 하루가 뭔가 결점 없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작은 행복들만 모여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로 기억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글에서 마음에 드는 이제 단어는 역설적인 설렘이라는 키워드거든요. 매일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죠?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충분히 완벽했던 오늘 하루. 이게 이제 약간 역설적이라고 느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달아서 그 깨달음에 대한 설렘을 느꼈다라는 게 이제 또 합쳐져서 이걸 역설적인 설렘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 저는 나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좀 또 다른 제3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뭔가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야, 역설적인 설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좀 옛날 글들에서 기특한 순간들을 포착할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글들 진짜 열심히 더 써야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 우리말 꼭꼭 씹기 방송하는 것들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인별에 열심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계정에 제가 이 라디오에서 하고 싶은 말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걸 정리한 글들, 이런 것까지 되게 성실하게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쓰는 글들을 어디 공개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제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지금 제가 발견한 그 글들도 어디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업로드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노트북에 워드로 남아있는 글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혼자 쓰고 혼자 간직하고 혼자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두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글들을 주로 썼었는데,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쓰는 글들, 내가 보통 글을 쓰는 경우는 생각을 정리하고 싶고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이럴 때 주로 쓰는 글이고, 거기서 얻은 뭐 깨달음을 적은 경우도 있고 뭐 그걸 헤쳐나가는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글을 쓰면서 얻어낸 깨달음이나 이런 게 그때 저 같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걸 제가 어느 순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조금씩 공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위로를 얻는다고 많이들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런 걸 보고 나서, 내가 이제 우환청심환이 그렇잖아요. 소가 아플 때 나오는 성분으로 이제 만드는 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힘들 때 사실 눈물처럼 이제 뚝뚝 흘렸던 그런 생각인데, 그걸 글로 정리한 것일 뿐인데, 그게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보이는 타입입니다.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게, 뭐 약한 소리잖아요. 내가 좀 명확하게 딱 엄청 확신에 차 있는 글을 쓴다기보다는 고민의 흔적을 녹여낸 거다 보니까 약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겁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공개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들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들도 여러분에게 좀 위로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91.3MHz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부 꼭꼭 씹기에서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우리말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2부 음미야기에서는 이 단어와 관련한 더 넓은 이야기로 내용을 확장해봅니다. 오늘의 우리말은요, 꿈입니다. 꿈도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동음이어잖아요. 그래서 잠잘 때 꾸는 꿈도 꿈이고, 장래희망을 꿈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순간을 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단어 꿈, 이 단어와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노래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도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네, 한가람의 나는 반딧불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두 분 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은 맥락으로 이제 다른 중년 분들도 이 노래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이 노래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노래 주제가 그거잖아요. 나는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내가 빛나고 있길래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빛나는 건 똑같지만 사실은 개똥벌레라고 불리는 반딧불이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꿈꾸고 또 원했던 그런 삶이 있지만 사실 그게 현실이 그때 내가 꿈꿨던 것과는 다르니까 사실은 이게 좀 괴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노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사실 다 어린 시절 각자의 꿈이 있고 원하는 삶이 있었지만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꿈만 쫓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현실과 타협도 해야 되고 거친 세상에서 또 우리 같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듦도 감수를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 나는 내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줄 알고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니 나는 개똥벌레처럼
저 아등바등 사는 삶이었다. 이런 생각에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까지 가지 않아도 저는 부모님만큼 이제 힘든 시간을 길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산 사람이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느끼거든요. 저는 요즘 청춘들이 다 비슷하게 하는 생각일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현실이 그렇게 꿈을 꾸면서 꿈만 생각하면서 살기에는 쉽지 않고 그 꿈이 현실과 맞닿아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과는 조금 덩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꿈을 꾸면 다 이룰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 황가람 씨가 이야기하는 반딧불처럼 내가 별 대신 개똥벌레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별이랑 공통점은 그냥 빛이 난다라는 것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저는 반딧불이의 삶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빛이 나잖아요. 하늘에 떠 있고 빛이 나면 별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꼭 별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빛을 뿜으면서 또 밤하늘을 수놓는 그런 예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단어 꿈인데요. 꿈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처음에 이제 꿈에는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죠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사전적인 정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의 연속,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허무한 기대나 생각, 현실을 떠난 듯한 즐거운 상태나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이 노래는 이제 두 번째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여기에 가까운 뜻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장래 희망을 꿈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는 제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저는 그 학교에서 장래희망 써서 내라고 하잖아요. 거기 칸에 제가 정말 꿈꾸는 걸 적어서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것들을 주로 썼었냐라고 하면 선생님, 변호사, 외교관, 통역사 이런 것들을 써서 냈던 것 같은데 교수까지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요. 외교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냥 엄마가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걸 원하니까 생각해볼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또 장래희망에 외교관 이런 거 쓰면 선생님들이 엄청 칭찬해 주시거든요. 와, 서영이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 막 외교관이 뭐 하는 건지는 알아?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외교관이면 반기문 반기문 선생님 아니야? 막 이러니까 저도 되레 윽쓱해서 나 외교관 할 거야 이랬는데 사실 외교관이 뭐 하는 일인지 그땐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좀 더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도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걸 꿈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풍토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학구열이 좀 있으신 부모님들은 본인이 원하는 본인 아이들의 꿈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좀 키워내는 것 같은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아나운서라는 꿈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정말 큰 힘을 들여야 됐고 정말 정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여러분 애호박 어떻게 키우는지 알고 계세요?
애호박이 굉장히 작을 때부터 정해진 이 봉투, 비닐 봉투 이런 데에다 가둬놓고 딱 그 모양대로만 자라게 이렇게 좀 죄어 놓는 그런 형태로 애호박을 키운대요. 그래서 결국 다 자란 애호박은 그 봉투의 모양에 맞게 곧고 예쁜 모양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애호박은 그 모양으로 안 자라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수박도 사과도 틀에 넣고 아주 작을 때부터 틀에 넣고 키우면 자라면서 그 틀 모양에 맞게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거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예쁜 모양의 그 틀 모양대로 예쁘고 단정한 모양의 사과가 수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게 뭐 되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저를 포함한 이제 꿈을 강요받은 친구들도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자라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서 나를 구겨넣고 깎고 하면서 그 모양대로 자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사람을 되게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지금 제 꿈을 찾았으니까 뭐 부모님을 원망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요. 자식은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이렇게 좀 부모님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틀에 갇혀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내 삶은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심지어 부모님도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꿈이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이 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의 All of My Life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삶에 지고 되는 것도 없고 가족도 안 보이고 언제부턴가 나도 중요하지 않고 없진 않지만 더 많이 가져야 사랑도 이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All of my life You are all of my life 그러고 보면 난 너를 만나 참 많이 변했어 꿈이 생기고 네가 가진 꿈도 이뤄주고 싶었어 나 그러려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했어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가능했어 다 가질 때쯤 사랑보다 꿈이 더 커졌어 All of my life 내가 힘이 들 때 You are all of my life 네가 날 채웠는데 다른 어떤 걸로 나를 채워봐도 All of my life You are all of my life 채워지지가 않아
간절했던 거잖아. 이제 내 방에 가득한데 나도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넌 혼자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었니. 또 All of my life 넌 내 전부인데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 있는데 어디선가 이 노래를 듣게 된다면 All of my life All of my life 네 얘기가 맞아. 네, 박원의 All of My Life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다문 FM 91.3MHz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꿈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좀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좀 분석하고 살펴보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느낀 건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걸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는데 삶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빛이 난다. 이게 되게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꿈을 꼭 가져야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이 좀 어려운 꿈이라서 지금 당장은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도 눈빛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새로운 사람 하나를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막 원래는 그냥 평소에 대화할 때는 그렇게까지 막 눈을 빛내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심드렁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대부분의 주제에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들 이야기할 때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이런 이제 태도로 대화를 하시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 꿈에 관련된 분야로 이야기가 바뀌자마자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것 같은, 물론 눈은 계속 뜨고 있었지만 눈이 갑자기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배우를 준비하는 분이었는데 연기 본인이 이제 입시 이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야기로 이제 주제가 바뀌자마자 눈에 스위치를 켠 것처럼 반짝하고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거의 포기할 때까지 갔는데 마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운이 잘 들어맞아서 입학을 하게 됐다. 나는 진짜 이게 안 될 줄 알았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와서 이게 좀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와서 이게 내 꿈을 향해서 조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본인이 입시 때 어떤 연기를 했는지 직접 보여주시는데 이게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빛내면서 말할 수 있는 그 열정이 너무 부럽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진을 찍으시는 이제 작가님,
거의 한 20년 동안을 사진을 찍어 오신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게 될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분 역시 되게 평소에 다들 이제 좀 그런가 봐요. 평소에 그렇게 뭐 들떠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성격의 분들이 아닌데 꿈 얘기를 할 때만 이렇게 굉장히 신나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분도 되게 좀 차분하신 분이었는데 본인이 어떤 카메라로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 그리고 렌즈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사진 찍는 방법이 달라지는지 이 렌즈를 쓰면 사진이 어떻게 나오고 저 렌즈를 쓰면 사진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얘기 그리고 스트릿 사진과 뭐 스튜디오 사진이 어떻게 다른지 막 설명을 해주시면서 되게 이제 또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소년처럼 변하면서 되게 들떠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빛이 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작가님한테서 그런 빛이 난다. 그러니까 또 진짜 소년처럼 수줍어 하시면서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나도 이런 빛이 났으면 좋겠다. 그 빛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또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꿈을 꼭 가져야만 가치 있는 삶은 아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온 말인데, 보통의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견디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워라밸, 이제 삶의 다른 행복을 찾으면서 이 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그 행복한 삶을 위한 자본을 마련하는 정도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지만 우리처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축복이라는 생각보다는 저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친구는 그냥 인문계 문과 계열의 이제 대학교로 진학을 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경영과였을 거예요. 그래서 경영 공부를 내내 하다가 갑자기 한 대학교 3학년쯤인가에 춤을 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혀 이전에는 무용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무용 계열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랑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꿈을 찾고 조금은 늦게라고 하기 조금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좀 늦게 진로를 변경한 그런 사람이라서 이 둘이 얘기를 하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냥 사실 내가 준비하던 거 쭉 해서 안정적인 그런 토대를 바탕으로 어떻게든 뭐 대단한 걸 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펙이라거나 경험이라거나 뭐 이력서에 쓸만한 것들은 다 이제 이쪽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취직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나가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었을 텐데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다른 길로 온 거잖아요. 그게 그냥 도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 사실은 평생 준비만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결국엔 현실에 타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춤이든 뭐 지금 제가 준비하는 아나운서든. 그래서 그게 저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꿈을 쫓고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 없는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힘든 길을 택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슬퍼했던 기억이 나는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사랑해서 진짜로 삶을 그 방향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걸 보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굳이 저주라고 생각할 필요 있나? 나한테서도 저런 빛이 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이 꿈을 내가 이루지 못하게 되더라도
꿈을 가져봤던 것과 가져보지 못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되게 가치 있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이제 멋진 직업이죠, 아나운서. 이걸 제가 이룰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길이니까 지금 제가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그게 저는 현재를 희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조금 내가 초라하고 조금 비참하게 느껴지더라도 나는 지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희생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꿈을 쫓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그냥 즐거운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목표 하나 정하고 그거 이룬다고 해서 와 드디어 달성이다 하고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목표 하나 이룬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히 뭐 뭐랄까 엄청 절대적으로 대단한 삶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계속 살면서 이 긴 삶에서 우리의 이 100세 인생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달성하고 만들고 달성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꿈을 이루는 것만이 삶의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건 결국 꿈을 이뤘다는 사실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뭐 도전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것 하나하나의 요소 자체가 같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희생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른 것을 도전하기 위한 자산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장래희망에 해당하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왔는데요. 이렇게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우리 잠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유아의 숲의 아이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엔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엔 반짝이는 뿔이 돋아나는 그런 꽃, 이상한 꽃. 들어봐, 고운 새들의 저 노랫소리 느껴봐. 맨발에 닿는 풀의 싱그럼. 지금 난 태어나서 가장 자유로운 춤을 춰. 난 춤을 춰.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숲 I wanna be with you. 네, 유아의 숲의 아이 듣고 왔습니다. 꼭꼭 씹은 우리말 입안에서 굴려보며 맛을 음미할 시간이죠. 2부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부에서 꿈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었어요. 특히 장래 희망할 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렸을 때 꿨던 꿈이 무엇인가,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서는 빛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해봤고요. 2부에서는 우리 잠잘 때 꾸는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꿈을 좀 자주 꾸시는 편인가요?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꿈을 자주 또 안 꾸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꿈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게 됐을 때 이후에 처음으로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되게, 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정말 어렸을 때였어요. 어렴풋 한 3살, 4살 요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집에 부모님이 또 안 계셔서 방안을 제가 기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저를 구하러 오셔서 저를 안고 이렇게 탈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와,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찰나 제가 발을 헛디뎌서 그 양탄자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래서 땅으로 추락하면서 쿵 하고 바닥에 머리를 찧었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안 울었네? 이제 보통 어렸을 때 넘어지거나 이래서 울면 부모님한테 혼나잖아요. 울지 마 이렇게 혼나잖아요. 근데 제가 씩씩하게 하늘에서 떨어졌는데도 안 운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해서 아빠한테 자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 눈이 떠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긴데, 여러분은 이렇게 처음으로 꿨던 꿈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억하고 계시는 좀 인상 깊은 그런 꿈이 있나요? 항상 꿈을 꾸고 일어나면 그 꿈을 꾼 직후에는 이제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이 나고, 와, 어젯밤 꿈 되게 재밌었다 혹은 무서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만 지나도 무슨 꿈을 꿨는지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저는 항상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한때는 꿈 일기라는 걸 적은 적도 있었어요. 꿈을 꾼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는지를 적어두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꿈을 꿨는지 이제 돌아보면 다시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답니다. 특히 꿈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되게 개연성이 있고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또 제정신으로 돌아보면 하나도 개연성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꿈 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현실이랑 꿈의 경계를 구분을 좀 할 수 있게 된대요, 꿈속에서.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자각몽을 꾸고 싶어서 이렇게 꿈일기도 열심히 써봤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한 번도 꿈에서 제가 꿈이라는 걸 자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제가 꿈에서 꿈이라는 걸 자각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꿈이라는 게 자는 동안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영화 정도로 생각이 되지만 뭔가 이 꿈을 통해서 뭔가를 예지하고 예측하고 아니면 뭔가 불길함을 느끼고 약간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항상 예지몽 비슷한 걸 조금 꾸시는 편이에요. 근데 할머니 뭐 전혀 이제 그런 뭐 무속신앙이나 이런 쪽에 관련 있는 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세요. 근데도 이제 예지몽 같은 걸 좀 꾸셔서 항상 뭔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하면 아직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내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꿈에 너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좀 조심해라. 오늘 하루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되게 이제 대개는 별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서 사실 저는 할머니가 좀 마음이 불안하셔서 걱정이 되셔서 이제 이런 꿈이랑 현실을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창 너무 힘들어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힘들다는 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부모님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보통 제가 혼자 좀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편인데 그날 할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소영아, 내가 꿈을 꿨는데 너가 꿈에 나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배고파, 할머니 나 배고파,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서 계속 배고프다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밥을 줬는데도 먹지도 않고 계속 나 배고파 할머니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할머니한테는 물론 이제 뭐 부모님, 이모, 가족, 친척들한테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그날 밤에 꿈을 그렇게 꾸신 거예요. 그게 저는 와,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딱 그날에 저는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저는 항상 밝고 걱정이 없고 그냥 행복해 보이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힘들 거라고 예측을 하실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딱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그런 꿈을 꾸셨는지 하면서 할머니의 예지몽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맞아 떨어지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예측하거나 좀 짐작하거나 이러시는 경우가 있나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1부와 2부에서 꿈 여러 가지 뜻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되게 이 꿈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았고 되게 즐거운 오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즐겁게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말 꼭꼭 씹기 문서영이었습니다. 예쁜 애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어젠 너무 좋은 꿈을 꿨어 지금 말해주긴 간지러워서 말하기 싫어 그리고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대 Dream
같은데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